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각기 선호하는 정치인, 또 선호하는 정당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가치 철학과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평등은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좌파에서 중시하는 그런 가치 철학이죠. 그렇죠? 우파가 자유를 중시한다면 좌파는 평등을 중시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꿔서 우파가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우파는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좌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파는 시작점에서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즉,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회가 평등하다면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좌파는요, 끝점에서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즉,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 그래. 자, 어쨌든 간에 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평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좌파적 사고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죠. 정부와 국가는 개인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한편,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파적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평등을, 형식적 평등을 중시합니다. 즉, 법 앞의 평등, 그 다음에 어떤 공교육,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 형식적 조건이 동일하게만 보장된다면 각 개인은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재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파적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그런 결과가 이 격차라고 인정합니다. 즉, 자유로운 경쟁에서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 또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바뀐 결과는 분명히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승패가 있죠.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상가로는요, 프레드리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프레드리 하이에크는요, 법, 입법과 자유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시장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시장 경제가 자생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가 결과까지 평등하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면 납득이 가는 이야기죠. 그죠? 국가가 결과마저 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차피 세금을 다 뺏길 건데 뭐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없을 텐데 뭐로 내가 노력해. 나도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또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요. 네. 정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또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효율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선택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는 그래서 결국 기회의 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어떤 견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적, 제도적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지하신다면 우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파적 사고를 한번 볼게요. 자, 좌파는 끝점, 즉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죠?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시작된 거죠. 단순한 형식적인 평등, 이것만으로는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오랜 동안 누적된 격차들을 그래도 좀 메꾸려고 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가 이 기회 평등을 저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조적으로. 이것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그리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좌파적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인 평등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시작점이 같더라도 사회, 경제적, 환경, 구조적 조건이 불평등하다면 결과는 불평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파를 이 진보주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또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누적된 불평등이 있습니다. 부의 집중, 그다음에 계층 구조 등. 그래서 기회의 평등만을 주어준다면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평등이 되지 못한다. 그건 시작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구로 따지면 누구는 홈에서 시작하는데 누구는 2루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3루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득점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불평등이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좌파적 시각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자, 이런 선의에서 시작된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곧 이 결과의 불평등을 다시 한번 초래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의 재분배, 결과의 평등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철학자나 사상가는 뭐 칼 마르크스가 있죠. 맞죠? 네. 자,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의 자본가가, 그렇죠,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했고, 그러한 경제 체계가 결국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거기서 형식적인 평등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평등이죠. 평등의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그의 분석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어떤 사회화와 재분배를 통해서 결과의 어떤 평등, 결과의 재분배가 확실하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존 롤스라는 철학자도 있죠. 네, 그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논하면서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극소화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주장했어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허용돼야, 그래야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뉴진스 같은 거 있죠. 돈 많이 벌면 거기에 맞춰서, 그죠? 사치세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거기에 이 세금이 막 누진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평등에 사용될 수 있죠. 또 인재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은 좋다. 그리고 거기서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좋다.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의사들이요. 자, 그러면 의사의 어떤 결과는 인정하자. 대신에 그 의사들이 어떤 차등의 원칙, 즉 의료 혜택이 질이 좋아지고 또 어떤 의사의 어떤 이 숫자가 많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서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자.
이것이 존 롤스가 주장한 정의론입니다. 네. 그래서 존 롤스는 완전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단순한 형식적인 평등만으로는 사회 정의가 완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좌파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평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좌파를 좀 지지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 형식적이고 국가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쓸데없이 관여하지 않아야 개인의 어떤 자율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우파적 시각이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개인 정치인 한 명 한 명한테 팬덤으로 그러시는 거 옳지 않아요. 네, 그거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러시면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셨죠?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정말 건강한 사회, 현대 사회의 어떤 건강한 사회는 결국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좌파도 우파도요. 네, 결국 자유시장 경제는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경쟁, 성장은 분명히 독려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격차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회의 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지원하는 결과의 평등 또한 보장되고 지원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결국 시작의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쵸? 네,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거 싫고, 또 그 법이 그래도 공평하게, 형식적인 평등이라도 제시해 준다면, 그러면 일단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게 되죠. 맞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 벌어진 격차를 결과의 평등으로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 좌파로 또 다시 좌파에서 다시 우파로 넘어가게 되죠. 왜요? 결과의 평등은 다시 시작의 평등을 만드니까요. 이러면서 사회는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다.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균형을 맞춰줘야 사회가 건강한 거니까 중도적 입장에서 그래 요번에는 좌파가 좀 필요해. 요번에는 우파가 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소중한 투표권을 그리고 나의 어떤 정치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